오늘의 강의는 4.1 함수의 표현이에요. 4.1이 두 개인 이유는 4.1 함수의 뜻과 표현인데 함수의 뜻 한 번, 함수의 표현 한 번 더 해서 두 번 수업을 할 거니까 오늘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거랑 연계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어제 거를 복습해 볼까요? 자, 생각 펼치기. 종이컵이 남긴 탄소 발자국의 크기. 종이컵 한 개를 할 때 즐거워하겠죠? 하는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도 공부했던 것처럼 종이컵의 개수와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종이컵이 한 개면 탄소 발자국이 11g인 거예요. 두 개면 22g, 세 개면 33g.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의 짝은 누구인 거예요? 11인 거고요. 2의 짝은 22, 3의 짝은 33, 4의 짝은 44. 이런 식으로 짝꿍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종이컵의 개수를 X,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계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관계식이 세워진다라고 말했죠. 그럼 지금 보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 등등등. 무슨 얘기냐면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1, 2, 3, 4, 5, 6 등등등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Y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11, 22, 33 이렇게 점점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X란 숫자가 1도 되었다가 5도 되었다가 어때요? 변하죠. Y란 숫자도 마찬가지로 Y에 들어간 숫자도 22였다가 66이었다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X랑 Y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변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번엔 들어보세요. 그러면 종이컵의 개수랑 탄소 발자국의 크기 Y는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그렇지. 함수가 맞죠? 왜 맞는 거냐면 짝꿍이 있기 때문이었죠. 어제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라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 용어를 약간 조금 더 어렵게 풀어볼 거예요. 이제 짝꿍이 있으니까를 뭘로 바꿀 거냐면 X의 값 한 개에 Y의 값 한 개가 대응한다고 앞으로 말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Y는 X의 함수라는 거예요. 물론 Y가 주어이기 때문에 는 자리에 가가 들어가도 좋고요. 를이 들어가도 괜찮겠죠. Y는 X의 함수다. Y가 X의 함수다. Y를 X의 함수라 하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방금 걸 복습해 보시면 여기 있는 X랑 Y를 우리가 변수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짝꿍이 있으니까 라는 말 대신에 X의 값 한 개에 Y의 값 한 개가 대응한다는 말을 쓸 거고요. 그런 경우에 더 멋있게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X의 함수이다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식을 쓸 때 꼭 Y를 왼쪽에 두기로 해요. 이유는 나중에 말해줄게요. 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제 한 문제만 더 하면 수업은 끝납니다.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배운 용어는 Y는 X의 함수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었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쓰기로 했냐고요? 이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 Y는 fx라고 읽으면 돼요. fx는 걸그룹 이름이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Y는 fx라고 읽으면 되고요.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Y는 X의 함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Y는 X의 함수란 뜻이 뭐였어? 그렇지. X의 값 한 개가 Y의 값 한 개에
대응한다는 얘기였죠. 대응이란 말을 뜻으로 보면은 짝꿍이란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 명당 한 명이 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표를 다시 불러와 볼게요. 자, 우리가 종이컵 개수를 X라고 하고 탄소 발자국 크기를 Y라고 했을 때 X가 1면 Y가 11에 대응하는 거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 쭉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X, 종이컵 개수가 1일 때 탄소 발자국 크기 Y가 11이 되는 거죠. 2면 22가 되는 거고 3이면 33이 되는 거죠. 4면 44가 되는 거예요. 즉 X가 누군지 알면 Y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을 또 수학적으로 바꾸면 1의 함수값은 11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을 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2의 함수값은 22다. 3의 함수값은 33이다. 4의 함수값은 44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이 더 헷갈릴까봐 이걸 더 간단하게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1의 함수값, 방금 네모친 1의 함수값이라는 걸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뭐로 생각하면 돼요? 1의 함수값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읽을 때는 F1인데 F1이라고 읽고서 뜻이 1의 함수값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조금만 더 보면 2의 함수값 F2는 22가 되겠죠. 똑같이 3의 함수값 F3은 33이 되고요. 4의 함수값 F4는 4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우리 아까 y는 x의 함수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이 표에 있는 함수의 관계식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럼 지금 봤을 때 이 식하고 이 식에서 y가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다 같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랑 이거를 가지고 온 거죠.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가 아까 1의 함수값은 11, 2의 함수값은 22, 3의 함수값은 33 이렇게 했죠.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3의 함수값이라고요.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봐요. X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왔죠? 3이 들어왔죠. 그럼 똑같이 이 자리에 3을 넣어주면 11 곱하기 3이니까 33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함수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하나 봅시다. 여기를 다시 읽어보면 X의 함수값,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럼 바꿔 말해서 1의 함수값이면 F1이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2번을 볼게요.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놈 F-1하고 F2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몇 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2문제를 풀란 얘기예요. 우리는 F-1을 보고서 -1의 함수값이 떠오르면 되고요. F2를 보고는 2의 함수값이 떠오르면 됩니다. 그러면 되게 쉬워요. 1번에 F-1은 X자리에 -1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4가 나옵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2를 X자리에 넣어주면 2 빼기 3이라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번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 수고했어요. 빠잉.